반갑습니다. 이대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한 편 만들어 볼까 합니다. 남쪽에 들어와서 최고의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는 꽃을 크고 풍만하게 피울 수 있는 원리와 기술을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이 꽃이 원명입니다. 원명. 역시 원명은 명화입니다. 이게 화판에 쫙 이제 벌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관음이 되겠습니다. 관음. 자, 여기는 일반 또 황화입니다. 우리가 꽃을 피울 때는 이 품종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특성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입니다. 유전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황색이 어떤 정도로 노랗게 나오느냐, 그리고 화판형이 어떤 정도로 배가 불러지느냐, 그리고 필 때 안정적으로 너무 온도가 간다든지 급하게 하는 등등으로 화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피우는 과정이 있겠죠.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꽃을 크고 탐스럽게 피우는 방법만 끄집어내서 제가 영상을 만들까 합니다. 우리 남초는 유전적으로 원판화로 유전적으로 결정이 나 있는 품종이 두화로 될 수는 없겠죠. 붕어가 잉어가 될 수 없듯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품종마다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는 최대한 우리 볼륨과 크기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종을 고를 때 화판형이 좋은 소재를 원하신다면 안정적으로 화판형이 나와 있는 품종을 고르시는 게 최고의 정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른 똑같은 품종들 속에서 보다 더 둥글게, 보다 더 크게 피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걸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숙련자들, 고급자들, 상급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 출란 이론과 실제 대표 저자 정재동 우리 박사님 제가 모시고 좀 배운 분이죠. 제가 대학원을 들어갈 때 박사 과정을 저에게 많이 지도를 해주신 분이기도 하죠. 관유정, 이대근 박사도 함께 공조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화분화는 6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넓게 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화분화 일어나는 건 7월 하순 기준으로 전반기에, 후반기에 이렇게 나누어서 일어납니다. 화분화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촉은 나이가 만 1년이 된 촉, 여기로 본다면 이게 전진촉, 젊은 촉이니까 요게 엄마가 되겠죠. 그래서 1년 아닌 만 1년, 작년 촉에서 대부분 꽃이 붙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촉에까지도 넓게 꽃이 붙는다는 것이죠. 자, 구독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우리 영웅시대를 이렇게 보면 작년 촉에 이렇게 꽃이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재작년 촉에도 있고 3년생에도 이렇게 꽃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요게 2022년 촉, 그 다음 촉이 꽃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촉이 21년생이죠. 그 앞에 촉이 20년생이고 그 다음 19년생. 지금 여기를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4년 되는 폭에도 지금 꽃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나이가 들어있는 촉에서 먼저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상을 '즉 말하면 이게
지금 봄이니까 이 작년을 치면 22년이 되겠죠. 21년, 20년, 19년. 여기에 보이는 이 영웅시대는 19년에서도 꽃이 붙었고 20년에도 붙었고, 이 나이가 들어있는 촉이 먼저 화분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꽃이 붙게 되면 나이가 들어있을수록 꽃잎의 크기는 길이 신장은 적게 되고 폭은 정상적으로 되니까 꽃이 둥글게 피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노산이기 때문에 조금 발육이 부진하게 피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이 꽃이 처음 만들어질 때 모습입니다. 자, 요게 화래가 꽃 머리가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화분화가 딱 일어나게 되면 열흘 동안 주판, 부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흘이 지나면 봉심과 설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열흘이 지나면 그 안에 화주와 그리고 자반 그리고 약이라고 부르죠. 수꽃가루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 40일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되면 꽃의 기간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완성될 때의 크기는 한 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속에는 세포의 숫자가 꽃이 만개를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세포의 숫자가 이미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세포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팽창과 팽창을 거듭해서 모양이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세포를 팽창, 확장, 키우는 잠자리 날개가 쫙 펴지듯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지베레린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베레린 호르몬은 온도가 높아야 확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좀 중요합니다. 9월, 10월, 11월, 12월로 이렇게 가게 되면 1월, 2월, 3월에 꽃이 피죠. 가게 되면 기온은 점점 떨어지게 되죠. 12월쯤 가게 되면 마이너스 5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점점 어떨 때는 18도까지 떨어지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온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 지베레린 호르몬의 활성도가 매우 약해져서 꽃잎에 들어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밀고자 하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봄이 되면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지베레린 호르몬의 활성도가 확 커져서 이 친구의 능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확 이렇게 커지는 것이죠. 풍선 하나가 완전히 부푸는 것처럼. 그리고 꽃잎 안에는 수많은 세포가 미리 만들어져 있고 그 하나하나의 세포가 최대한 팽창을 했을 때 꽃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꽃이 만들어질 때 포기가 건강하고 꽃의 숫자가 적다면, 자, 여기를 볼까요? 지금 여기에는 꽃송이 숫자가 4개입니다. 아주 노랗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황색이 원면같이 이렇게 나오는 황색은, 같은 황색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꽃송이가 2송이나 1송이였다면 꽃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명도 마찬가지로 꽃이 1송이였었으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체 이파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당의 합성율이 있고 꽃을 만드는 하나하나의 각각 세포들은 전부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많이 합성할 수 있는 몸 컨디션, 저장되어 있는 그 재료의 크기가, 양이 충분해야지만 세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크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미노산이라는 게 모여져서 단백질로 가게 되고, 그 단백질이 많이 모여져서 세포 분열로 이어지고, 그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야지만 꽃도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유전적인 특성. 우리가 칠면조가 타조가 될 수 없듯이 타고나는 유전적인 특성이라는 것이죠, 크기가. 두 번째가 꽃이 만들어질 때, 화분화가 일어날 때 꽃의 숫자를 줄였어. 즉 말하면 과수원에 가면 상당한 수의 과일을 솎아내서 큰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의 숫자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키운다는 것이죠. 꽃의 수량 조절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인 이 본체 이파리가 광합성 양이 평소에 잘 돼서 저장 양분이 많아서 아주 튼튼하게 평소에 포기를 건강하게 길러야 된다는 점입니다. 튼튼히 길러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분화가 될 때 세포의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포의 숫자가 많아요. 세포의 숫자가 많으려면 단백질을 많이 합성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합성량. 이 단백질 합성량은 아미노산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아미노산은 포도당과 질소, 우리가 하이퍼넥스나 마카무 K로 공급하는 질소 두 개가 만나서 아미노산이 됩니다.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모여져서 단백질이 일어나고, 이 단백질은 구조물을 만드는 단백질과 효소를 만드는 단백질로 나눠지는데, 얘들이 여기저기 역할을 많이 해서 이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이 필 때, 꽃이 피려고 할 때 지베레린 호르몬의 활성도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막힘없이, 거리낌 없이, 저항 없이 쭉쭉쭉쭉 이렇게 커질 수 있게끔 사람이 잘 맞추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온도가 낮았다 올라갔다 낮았다 올라갔다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쭉 올라가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베레린 호르몬이 활성도가 생기려면 조금 12월 1월 정도는 조금 야간 온도를 차갑게 해서 지베레린을 야간 온도를 차갑게 하게 되면 ABA라는 호르몬이 활성도가 생겨서 지베레린하고 반대의 호르몬입니다. 이게 지베레린을 억제하면서 안 돼, 가만히 있어, 기다려, 아직 아니야, 때가 될 때가 참아,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따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지베레린이 죽순이 올라오게 되면 ABA 호르몬은 쇠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꽃에 있는 하나하나의 세포가 팽창이 되는 것이죠. 이 팽창이 될 때 얼마나 많은 양의 세포의 숫자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풍선이 최대. 정말하면 이걸 보실까요? 꽃잎을 단면을 잘라놓는 그림이고요, 사진이고요. 이게 꽃잎 세포입니다. 여기 비늘처럼 생겼는 이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최대한 팽창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여건을 우리가 잘 조성해 주면 꽃이 영양권 내에서 가장 크게 확 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표피세포입니다. 꽃잎에. 이런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최대한 팽창을 용이하게 쉽게 잘되게 확장성 있게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거기에는 바로 온도의 업다운이 없이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연료 소모가 많아지듯이 나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베레린 호르몬의 활성도가 커지는 데는 온도가 약 20도에서 24도 정도가 되어야, 꽃이 피려고 할 때 너무 차가운 조건에서 꽃을 보관하거나 개화를 유도하시는 곳에서는 최대한 크기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주셔야 확 펴진다. 세포가 100개 있는데 80개만 팽창이 되고 20개가 팽창이 덜 된다면 결과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겠죠. 그리고 꽃은 피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햇볕을 보면서 해야 바짝바짝하게 바뀐다는 것이죠.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원명도 온도 조건을 지금까지는 10도 정도에 저희들이 우리 10도 했죠. 보관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15도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판이 쫙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커져서 더 풍만하고 더 아름답고 더 노랗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꽃을 크게 키우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이 원명이라는 녀석이 예컨대 오늘은 하나만 나왔지만 때가 되면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원명이 1등을 할 것인가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가장 크고 풍만하고 화려하고 안정적으로 색을 발산하면서 화기가 맞으면서 키워낸 것이 우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숫자는 홀수가 좋지만 2송 이상이면 되니 포기를 크게 만들면 3송이 홀수를 안 쳐서라도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 포기가 조금 약하다면 2송이면 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포기가 최대한 세포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꽃만 달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길이를 조금 감소시켜야 비례적으로 폭이 커져서 둥글게 보일 수 있는 이 점을 부각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폭이 있다면 젊은 촉에 붙어있는 1년생에 붙어있는 꽃들은 제거를 하시고 3년, 4년 정도의 조금 노촉에 붙어있는 꽃을 활용해서 하는 편이 좋다는 점입니다. 다만 노촉에 붙게 되면 전반적인 사이즈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덕인지는 검토와 고려를 통해서 현명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시원하게 굵게 쫙 힘있게 펴지려면 화분화가 된 이후에 가을, 겨울을 거칠 때까지 광합성 양과 여러가지 저장양분 양과 순광합성 양을 하루하루 체크를 해가면서 살을 찌우고 또 찌우고 또 찌우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로 갈 때 조금 답보 상태, 조금 온도를 낮추어서 지베레린 호르몬이 화살이 당겼다 갈 수 있게끔처럼 조금 움츠렸다가 확 갈 수 있게끔 좀 낮춰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2월로 접어들면서 전시의 일정에 맞추어서 온도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꽃을 풍만하게 크게 탐스럽게 피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 자, 이게 순판, 우리 설판의 돌기입니다. 전부 세포로 되어 있죠. 자, 여기도 세포로 되어 있죠. 이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확 팽창을 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관음을 볼까요? 이 관음, 제 교재를 보면 국존을 주도한 국가대표 품종들 화예품에 보면 바로 관음이 6번 우승을 했습니다. 자, 1등이 보름달이죠. 무패신화, 그리고 태홍소, 그 다음이 육성을 하는 관음이 됩니다. 자, 이게 보름달이죠. 이게 태홍소입니다. 자, 이게 청홍소 6번 우승했습니다. 동광이 6번 우승을 했죠. 그리고 1월화가 메이저대회 6번. 바로 관음이 메이저대회 6번 우승을 하고 황금소가 5번 우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승을 많이 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받던 이 관음 옆에 있는 원명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관음은 황화를 빼버리면 소심이죠. 이 소심만으로 보면 촉에 1,000원짜리나 2,000원짜리 소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원명, 황화를 빼버리면 화형이 잘생긴 원판화라는 것이죠. 물론 원명이 정원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산채를 가게 되면 촉에 5,000원 정도에서 7,000원짜리 정도의 화형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상태로 보면 아직까지 화판 전개가 덜 되었기 때문에 포위가 지금 보이시죠? 완전히 화판 전개가 된다면 촉에 10,000원짜리 정도의 화형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관음 1,2,000원에 5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색상도 상당히 관음보다 훨씬 더 고급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관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약 8배 정도, 또 황금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약 5배 정도는 능히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황화에서는 원명이 첫 번째가 원탑이고 두 번째가 황금소이고, 황금소와 원명 위에는 바로 보름달이 존재를 하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해도 원명하고 관음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품종을 고를 때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